Wait, I think Me and I'm gonna have a bond Jiu-jitsu, yeah. Nowadays, so many people in this world suffering from COVID-19, and COVID-19 caused two more problems, you know? Who don't know how to behave normally in social situations. So I think we have to estimate how many time spent on our smartphone and how many waste there. Yeah, and I think You know, people call the depression when a recession becomes serious and extend for a long period. So nowadays, a lot of experts say COVID-19 has brought about 호아야, 폴란드 여행 23일차.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아마 지금 너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곳은 지금 목요일 새벽이다. 오늘 너와 함께 나눌 주제는 독서와 영어에 관한 것이야. 독서와 영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할 텐데 독서와 영어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 아빠가 독서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독서 전문가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독서에 대해 고민하는 성인들을 만나기도 해. 그리고 자녀의 독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 학교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 중에서 독서의 기술,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그리고 아빠가 지난 20년간 아빠가 배우고 익힌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새로 개발하고 적용해 온 것들, 분명히 차별성이 있고 그 결과가 좋은 것들, 바로 그것이 책을 통해서 소개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많은 사람들이 물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냐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자녀들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 묻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독서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알겠지만 독서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야. 만약에 아빠한테 100의 기술과 방법이 있다고 쳐. 그런데 만약 의지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 100가지의 기술과 방법은 아무것도 쓸모 없을지 몰라. 필요한 한 가지의 기술과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는 방법과 기술이야. 구체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기술에 아빠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아. 시작도 전이지. 그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야.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부여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독서를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는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아. 탁월한 기술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해. 일단 독서를 하는 거야. 때로는 좌우충돌, 때로는 시행착오, 때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질문을 누구나 던지게 되거든. 바로 그때 준비된 방법과 기술이 그들에게 소개되고 주어지면 그것은 진짜 방법과 기술로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들에게 더 효과적인 배움의 길을 나아가도록 해. 너가 지금 폴란드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땅에서의 어떤 새로운 체험과 어떤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언어적인 동기부여와 그리고 언어 학습에 대해서도 너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있는 너의 편지, 그런 일상의 데일리 리포트를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네가 약간의 부담감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노력이 아니라 정말 코피 터지듯 어떤 그러한 남다른 결심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 글귀도 아빠가 봤어. 그런 자세 너무 좋아. 바로 그것이 네가 동기부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지.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아직까지 영어에 있어서는 초보라는 거야.
아빠가 너가 지금 만 16세가 될 때까지 영어와 수학에 관해서는 아빠가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어. 영어가 중요하지 않고 수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빠가 지금까지 너에게 쏟았던 모든 것들은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트리비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어. 그리고 이제 17세가 되는 이때 너는 외국을 나갔고 너 스스로도 언어에 대한 그 외국어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과 거기에 대한 동기를 좀 부여받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책으로 소개되고 어떠한 영상으로 소개되는 수많은 영어의 방법들과 기술에 아마 관심이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 아빠는 제안을 해. 수많은 방법과 기술을 네가 책을 통해서 뭐 살펴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네가 폴란드에서의 3개월 중에 첫 달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는 거야. 영어에 정말로 좌우충돌을 해보는 거야. 너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보는 거야. 너가 말했듯이 나름대로의 노력이 아니라 코피 터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방법과 기술이 아닌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네가 너의 지능과 너의 트리비움의 능력으로 파악된 그러한 영어의 방법과 기술을 너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한번 접목해 보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계에 직면하게 될 거야. 분명히 더 효과적인 방법과 기술은 시기를 앞당기고 너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 그런데 지금 당장 방법과 기술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온 방식들은 뭐냐면 궁금한 게 있을 때 그 궁금함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궁금함에 대해서 궁구하고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또 했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다른 사람을 향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의 질문은 먼저 나를 향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끄집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끄집어낸 뒤에라야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거든. 그때 외부를 향한 질문 그리고 탐구와 연구가 너의 질적인 성장, 너의 과정의 진보를 이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순간이 될 거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어학원들과 수학학원들이 있을까? 그리고 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씩 그 학원에서 영어와 수학에 지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초등, 중등, 고등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교 영어에 있어서도 실력이 뭐 그다지 좋은 사람 많지 않고 또 글로벌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기에게 투자만큼의 과연 그러한 효과적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야. 아빠가 책을 읽다 보면 번역서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 근데 번역서들을 접할 때마다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아빠가 나름대로의 문해력과 독해력을 활용해서 읽다 보면 너무 좋은 책이란 말이야. 그런데 번역이 너무 잘못된 경우가 있어. 그것은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모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빠는 번역가들은 먼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번역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아주 능하고 우리나라 말의 문장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영어를 이후에 잘한 사람들에게 번역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는 아마 학년기, 학교에서 만약에 영어 평가하는 걸로 한다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가 될까? 안 될까? 그런 수준일 거야. 네가 못나서? 네가 바보라서? 그게 아니라 아빠가 너에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영어와 수학에 시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 아빠가 멍청했을까? 그렇진 않아. 지금까지 너에게 트리비움의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어.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너무 많은 시간을 영어와 수학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쏟고 돈을 쏟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좋은 방법과 기술이 있어도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아이들, 동기가 부여됐다고 쳐도 그들에게 트리비움의 능력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과 그리고 논리와 레토릭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뭐 엄청나게 월등하게 어떠한 그 모국어 사용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또래의 많은 아이들,
그리고 20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의 능력은 너에게 많이 준비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 너의 트리비움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학습을 하는 거야. 그 학습의 내용은 영어야. 외국어란 말이지. 지금 너는 출발점에 있어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늦었지만 너에게 트리비움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많은 방법과 기술을 누구에게 배우기보다 너에게 준비된 트리비움의 능력을 시험하면서 한 달간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죽어라. 네 나름대로의 능력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의 방식은 선택하되 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 아닌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그러한 노력으로 한번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한번 도전해봐. 아빠가 생각할 때 너에게 주어진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언어에 대한 감각과 언어에 대한 이해는 아마 작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한 달, 두 달, 석 달에 엄청난 실력 향상을 아빠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런 거 있잖아.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할 때는 과정의 진보가 보이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차고 올라가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차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빠의 의견이야. 아빠의 기대가 아니라 실제 너에게 준비된 트리비움의 능력이라면 어떤 내용을 학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는 준비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두 달에 그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에 실망하지 않되 분명한 것은 너의 트리비움의 능력을 믿고 너에게는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 새로운 학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을 다해만 해봐. 그리고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거고 모르는 게 생길 거고 벽이 생길 거야. 그러면 한 달 뒤 정도는 아빠도 이곳에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 있을지, 어떤 학원이 있을지, 어떤 공동체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너가 스스로 준비해간 그 재정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난다면 아마도 너의 영어 실력은 일취월장할 거야. 17세가 될 때까지 아빠가 너에게 영어와 수학을 공식적으로 1시간도 강요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가르친 적 없고 타인에게 배운 적 없잖아. 정말 이 0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너의 과정의 진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 한번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방법과 기술이 필요 없듯이 동기가 필요하고 동기가 부여됐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단 읽는 거야. 물론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효과가 있다는 건 분명해. 그런데 아빠의 방식을 한번 믿고 열심을 다해서 한 달간 한번 달려봐.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영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자. 아마 너에게 있어서 한 달과 앞으로의 석 달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큰 하나의 증거를 확보하는, 너에게 있어서 너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 중에 잔뿌리 하나가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일 텐데 돌아와서 이 영상을 보고 지난 22일 3일간의 폴란드에서의 너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언어 학습에 대한 너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호화가 되기를 바란다. 아빠도 이제 곧 이 영상을 마치고 잠자리 들려고 한다. 그래, 오늘 하루 수고했고 잠자리에서 또 새 힘을 충전하고 내일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그리고 너 헬스클럽 1년 등록 안 하면 운동할 수 없다고 했잖아. 일단 1년 등록을 해. 네가 그곳에 3개월 있다 오던 6개월 있다 오던 그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너에게 부담을 주는 곳이 아니고 헬스클럽 1년 끊어도 너에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3개월만 잘 이용해도 네가 낸 금액의 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운동하는 것도 너의 일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다. 그래, 오늘 하루 수고했고 또 내일 만나자. 잘 자라.
Me and I'm gonna have a bonfire. Jujutsu, yeah? Yeah. What I can do? Yeah. 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교육과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를 단다면 필요한 사교육, 불필요한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주제로 독서와 함께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돕는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콘텐츠로 해서 한 두세 개의 영상을 찍어 독서대학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요점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 너무나 과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의 영어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 교육이 아닌 독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제 가정에서 제가 자녀들에게 직접 진행해 왔던 것들이고 그러한 생각이 정립되었던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대한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보였던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어떤 그 교육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전제 속에서 맞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제 이야기에 반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 90%의 우리 자녀들, 90%의 학생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교육에 대해서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서도 사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올 한 해 주식에 관한 유튜브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올 한 해 주식시장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사람으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는데요. 그의 강조점 가운데 특이한 점 하나는 사교육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사교육비를 왜 내냐는 것이죠. 왜 그토록 사교육비에 비용을 들면서 가정이 쪼들릴 정도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과한 사교육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주식과 관계된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교육비에 투자할 돈을 차라리 아이들의 그 주식 투자로 한번 투자해보는 것은 어떤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사교육에 넣을 모든 돈을 주식하라, 그것만큼은 제가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교육에 쏟아붓는, 특별히 여기서의 사교육은 영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거기에 쏟아붓는 돈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투자가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지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사교육이 있는 반면에 필요한 사교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독서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독서와 글쓰기와 영어와 수학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영어로 우리 한정 지은다고 한다면 영어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학습이라고 한다면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과정학습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목으로서 어떤 스킬을 배운다라기보다도 그것을 배우는 과정의 목표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의 향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사고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아닙니다. 의사소통이죠. 의사로 소통해야 되는데 내가 명칭을 모르고 호칭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레토릭 자체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독서와 글쓰기는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인간의 그 사고 과정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죠. 그리고 그 논리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의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된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내 기존 지식과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저는 만약 필요한 사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의 돈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독서와 글쓰기 영역이 사교육의 시장에서만 가능한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동기부여시킴에 있어서 때로는 홀로 하기보다는 그룹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독서뿐이겠습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캠프에 참여하는 이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룹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때 그룹 속에 들어가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그곳에서 또 과정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투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영어는 입시 영어와 관계되어 있죠. 입시 영어를 통해서 고3 마칠 때까지,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영어에 쏟아 부었지만 그들의 영어 실력 향상되지도 않습니다. 학과목으로서의 영어 점수 뭐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설령 늘었다고 치더라도 그 학교 성적, 영어 성적이 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마중물은 될지언정 세상에 진정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의 인간적인 역량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돈을 투자할 것입니까? 만약 사교육 시장에 진정으로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인간의 기초 역량을 세워나갈 수 있는 트리비움의 역량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하죠. 그것을 세워나가는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읽기에 쓰기에 역량 강화를 통해서 향상된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 지식을 수용하고 그리고 사고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레토릭, 표현에 있어서 자기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컨텐츠가 그리고 자기만의 사고의 방향성이, 철학이 조금씩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까지, 만약에 언어를 배워야 하는 동기까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영어라고 하는 도구, 그것은 가속학습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딸 아이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딸 아이가 정말로 특별하게 우수한 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더 똑똑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 큰딸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도했던 읽기와 쓰기의 과정 속에서 사고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성실하게 말 그대로 한 스텝 한 스텝 잘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세가 되는 올해 2월달에 만 17세죠. 얘가 1월생입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초등 영어 수준의 영어를 필리핀에서 필리핀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 1년도 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2대1 영어 토론 수업을 친구와 함께 한국인 선생님에게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온라인 영어 어플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30분씩 3번, 한 달에 12번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어플에 가입해서 지금 자기만의 감각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by themselves. They know everything. And it's very important week for me as my culture. You guys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이 바로 지난주 처음으로 외국인들과 어플을 통해서 영어 학습한 어떤 그 영상인데요. 처음에는 첫 주에 새로운 외국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영어 울렁증이라기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나가면서 조금씩 적응되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에 30분씩 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서 15분씩 나눠서 6명의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추천한 것인데 저도 2021년도부터는 영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2025년도에는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또 영어로 제가 직접 어떠한 글을 쓸 수 있고 저술을 하는 어떤 그 너무나도 큰 목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강의는 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영어라고 하는 것은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방법과 기술은 지금 세상에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기술을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성실히
잘 도구 다루는 기술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향상, 그 실력의 향상은 사람마다 시간은 다를 것이지만 분명히 큰 효과로 나타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혹시 그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지요? 혹시 대학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학과목의 점수를 올리는 데 필요한 그 사교육비만 여러분들에게 지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과연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은사를 찾고 어떻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사고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읽기와 쓰기를 향상시켜 나가는 그 일,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과 관계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부모가 감당을 하고요.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의지가 있으면요.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홀로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다가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안 될 때 사교육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들여지는 그 돈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변화와 성숙, 과정의 진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노력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뭔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기쁠 때와 슬플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노력했는데 무언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만큼 좌절감 속에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때로는 영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학과목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맛보는지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의지, 동기, 때로는 역량에 있어서 학습된 무능력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 성적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된 무능력을 선물해주는 그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관점이 아니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과연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토록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과 때로는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려가면서까지 투자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 특이점의 시대,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로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갈 그 사회에 지금 우리의 이 투자와 오늘 우리의 이 관심,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노력들이 과연 미래 사회와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한다면 오늘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헛된 노력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법 많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제 학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홈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그 공교육에 대한 그 문제점, 바로 그것이 홈스쿨을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선택한 그 선택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바른 참된 사랑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저 스스로도 저의 선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후에 내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크리스마스가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올해와 같은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이 주는 그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스판 영상은 주제 영상을 나누기 전에 미리 보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호아가 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나이 2월이 되는 때부터 4개월 동안 영어 학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제가 요구한 과제 에세이입니다. 호아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빠, 필리핀에서 귀국하면 아이폰 좀 사주세요. 전화기가 망가져서 지금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요구하더군요. 본인이 아르바이트했던 비용은 필리핀의 체류 비용으로 다 썼고, 그리고 핸드폰은 필요했기에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용돈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아버지들처럼 아이폰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옷을 사준다든가 그것은 용돈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어찌 보면 좀 매몰찬 아빠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호아가 폴란드에서의 3개월 독립여행, 그리고 2차 필리핀에서의 4개월 독립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올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로서 기특한 마음에 아이폰 정도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호아가 4개월 동안 훈련했던 그 결과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에게 아이폰을 사줘야 되는 이유, 너에게 아이폰이 필요한 이유를 영어 에세이로 A4 3장으로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를 학습한 아이가 4개월이 지나서 A4 3장짜리의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쓴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오늘 주제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느냐, 영어를 통해 학문하기 위한 영어를 학습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아가 영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영어, 내가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나름대로 당시에까지의 임계점을 한번 넘어서는 수준의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사고의 역량을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독서와 영어의 그 목표가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의 견해와 비교해보면서 나눠보는 시간 갖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와 영어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 부산 강원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족과 1박하고 점심 먹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을 배경으로 함께 나누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잠시의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독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영어 공부의 목표는 무엇이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영어와 독서의 목표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대훈 독서대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독서의 이야기, 비단 저만의 생각과 저만 가지고 있는 관점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야기하는 수정돼야 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합니다. 독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왔던 것처럼 취미 독서 넘어 학습 독서가 필요하고, 학습 독서 넘어 연구 독서로 나아간다라는 것, 목표가 있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어떠한 만들어내고 싶은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넘어야 될 산입니다. 영역을 불문합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야마다 관심마다 다르겠지만, 분명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남다른 의결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취미 독서로 이룰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 만족과 즐거움 정도는 취미 독서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분야에서의 의결권, 내가 속한 분야에서의 차별성, 취미 독서로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독서 연습, 그것을 통해 학습과 연구 독서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 그 영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에는 수능을 목표로 한 수능 중심의 영어 공부입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는 영어 공부는 생활 영어. 자신이 업무에서 조금 필요한 정도의 영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계된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영어를 합니다. 저는 독서에서 취미 독서 넘어 학습 독서와 연구 독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표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영어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처음부터 영어 공부가 아닌 영어로 학문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과 영어를 학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을 공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여기에는 사고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생활 영어 몇백 문장을 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작은 목표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지향점 자체가 다르기에 과정 속에 우리에게 세워지는 능력, 역량,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의 목표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독서하는 그 행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건너야 될 징검다리고 거쳐야 될 과정인데요. 이 목표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간단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공부들, 그 공부의 관점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의 내려보시고 그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했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치가 따라왔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공부가 아닌 영어로 공부하기 위한 역량을 세워가는 영어 공부, 독서가 아닌 독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독서 역량을 세워가기 위한 독서 학습과 연구 독서, 이 작은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신 목표 그리고 그 세우신 영역 속에서의 의결권을 찾고 세워가고 그리고 의결권의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 아마도 이 작은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고요. 이것을 실천해 보는 분들에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낄 수 있는 그 결과치를 스스로 아마 직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 광안리에 녹음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화기에 스피커와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하다 보니까 자연의 소리와 배경이 걸러지지 않고 아마 크게 들릴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삶의 작은 변화를 이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와 꿈이 여러분들의 배움의 과정의 목표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장대원 독서대학을 통해 계속 바라면서 함께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장대원 목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Nowadays, so many people in this world suffering from COVID-19, and COVID-19 caused two more problems, you know. First one is increasing number of obese people and internet addiction. First, let's talk about increasing obesity. Okay. And first good example is film called Super Size Me. Did you hear that or watch that? Yeah, I heard about. No, I watched that like Oh, really? article about the movie. Yes, that is documentary written and produced by and starring an American independent filmmaker named Morgan Spurlock, and he only at McDonald's restaurant 3 times a day and to 30 days, and illustrate how harmful fast food can be. And after the making movie, he suffered from gaining 11 kilograms, which took him 14 months to lose. Yeah, and also like liver damage and mood Yes. swings. So after I read that article, I realized that fast food is really harmful for our body, and also eat fast food is the fastest way to be obese people. Yes. You know? But there's no denying fact that when we are in a big rush, the fast food is fastest way to satisfying our hunger. But I think a little different to children, because children, they are mature enough to know how to eat properly. So I think parents will teach them how to eat healthy and how to keep their health. Yeah, you know, on the street, in the past we rarely saw obese people in the street, but nowadays we easily to see like obese people and kids, and you know, obesity is really harmful for our body because it creates like heart disease, diabetes, Yes. and so on. So I think government have to restrict or ban like junk food sale. Yeah, especially this day, many people or children stay at home because of social distance and self-quarantine. Yeah. And they eat only snack or ramen or hamburger, things like that. So I think this is problem. Yeah. So we have to eat like healthy food. Yes, and we have to balance to amount of food and exercise well. Exercise more. Yes, Okay. more. So Second problem. second problem is internet addiction. You know, I think I'm like kind of addict for the internet Me too. because you know sometimes I forget about my daily responsibility and it's really hard like kill myself away from phone. Yes, but also I think this smartphone or computer is just for entertainment and harmless fun. And if I use this smartphone or computer, to lose track of the time, and I can't hear myself away from this computer or smartphone because this is harmless fun. But I realize this is You're also addicts for the yes. You know, we can't deny the fact that the internet has given us a lot of positive outcomes. Like we use internet as a means of communication with your friend, like exchanging information and like watch funny video on YouTube and so on. But there are some drawbacks. The drawback like I think internet is dangerous because not only it is addictive, but also there is some psychos out there like who don't know how to behave normally in social situations. Yes, so I think we have to estimate how many times spent on our smartphone and how many waste there. Yeah, and I think the smartphone is especially for kids really not good. Yes, and these days so many company or schools use video chat site because they can't meet really.
Keep going. So we have to realize our life is short, and we need to balance between smartphone and our daily responsibility. Yes. Yeah, I agree with that. And put down our smartphone and use with your friend or family, and good wise act of self-improvement. Yeah, I 100 agree with that. But it's easily said than done. It's really hard. Yes, limit myself is really difficult. Yeah, so I think we have to find way to trying this. You know, people call the depression when a recession becomes serious and extend for a long period. So nowadays, a lot of experts say COVID-19 has brought abou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So now, economic growth rate also stalled now, and financial crisis forcing so many self-employed people, and later upstarts and founder taking on a new twist now.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one? I think this time is especially hard for self-employed and founder and businessmen, because many industry has been lining up for the federal bailout. So we apparently see that there are big change, and they all throwing a hard times now. And when we go out, we easily see market and store which is crashed. So because many consumers go back on their spending now. Yes, and especially last year, one of the friends of mine, he started his business, but now he just reliant on federal bailout because he can't carry out his dismal business. So same like this, so many self-employed people can't carry out their job, so having a hard time now. Yeah, and we all know that federal bailout is not enough for us. So I think we should think about creative ways to generate sales. And as a big company, they already starting to jump on, like, think about novel ways. But now major company also having a hard time too, because they lay off plenty of people because they're not well off either, and not to mention young people who preparing their get a job also having a hard time now. So this is big problem. And I think that this COVID-19, this disaster is really hard for other business. Like, did you heard about Kaishare Club? Yes, I heard about that. After COVID-19, people starting to worry about share a car with unknown people. So Kaishare Club share is plunged to 36% after COVID-19. So I was thinking about that Kaishare Club was a kind of booming business, but now it's not. So I can see there are big change in this world after COVID-19. Yes, but in other hand, some company is target is Scottish consumer who worry about losing their job. So they said on their commercial, if we buy one of their product, and if in the next year we lose our income, they will let you return money. Maybe there's some kind of condition is there, but what a perfect lure for Scottish consumer. Yeah, after I watched that TV commercial, I realized that think about creative way and thinking novel way is really important in this situation, because we need to generate sales, right? Yes, and you know, even the singer having a hard time too, because they lose their stage. So music industry busy bailing itself of this trial and tribulation, and also many agents or artists scramble to find alternative concert. Yeah, they already start like online concert, but singer and also
their fans don't like it. Yeah, I agree with that. Yeah, because we can meet face to face. So, And we can't hear real voice, right? yeah, so is online concert is not alternative to real concert. But I think better than nothing. Yeah. But you know, like video classes or video conferencing, which we just imagine as children, have become reality now. So in Korea, so many things or work is being done through Zoom, which is application. So I think this is positive outcomes of COVID-19. Yeah, but many people can't. Many people don't like Zoom meeting class. I agree with that because I don't like. Because it's a little bit hard to hear what teacher said, and it's hard for focus on study. So maybe Zoom meeting is also not gonna be a perfect alternative to like real class. Technology is still in here, I think. So we should try. We have to develop here Yeah. to here. So I think some people worry about escalation of the internet, but I think it's okay. But especially parents, they worry about their children because they don't go to school and just stay at home. You know, children they can easily tear themselves away from computer or smartphone because, you know, entertainment is harmless fun. Yeah. They think. So if they watch Netflix or doing game, they lose track of the time. So yeah, I can understand the parents' feeling. You can understand. Okay. And also, after COVID-19, especially in Korea, incidences of people being changed. So I think it's also kind of positive way. In any case, we think about what to do in the future because the world is changed by COVID-19. So we have to adjust and accept quickly. Yeah, and we should be ready for the future. And I really hope that vaccination came out as soon as possible.